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 대화를 할수록 상황이 더 꼬이고 나의 진심이 왜곡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감정을 설명하려 할수록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듯한 무력감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침묵의 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혹은 당신 주변에 이야기가 꼭 필요한 분이 떠오른다면 이 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공유가 누군가의 삶에 빛을 더하는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침묵은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가장 강력한 힘이자 가장 정교한 전략입니다. 말이 모든 의미를 잃어버린 순간 당신이 보낼 수 있는 가장 크고 명확한 메시지가 바로 침묵입니다. 이것은 유치한 자존심 싸움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상대를 외면하는 것도 심리 개임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경계선을 세우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너무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을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들으려 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더 이상 당신 자신을 설명하기를 멈추었을 때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말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교묘하게 비트는 사람에게 더는 당신의 감정을 정당화하지 않을 때 당신의 현실을 멋대로 재단하려는 사람에게 더는 당신의 현실을 방어하지 않을 때 바로 그 침묵의 순간 당신은 빼앗겼던 힘을 되찾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통제와 조종, 그리고 비난이 기반이 된 독이 되는 관계 속에 있었다면 당신의 모든 말은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었을 겁니다. 당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설명하려 하면 어느새 당신이 문제의 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의 선을 그으려 하면 갑자기 당신은 못된 악당이 되어버립니다. 존중을 요구하면 당신은 너무 예민하고 감정적이며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치부됩니다. 결국 당신은 말하기를 멈추게 됩니다. 패배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당신을 공격하는 데만 사용되는 그 지긋지긋한 순환에 더는 에너지를 주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이해받으려는 노력을 마침내 멈춘 것입니다. 당신의 현실을 부정하고 교묘하게 당신을 자극하여 폭발하게 만든 뒤 이것 봐, 내가 이렇게 미친 사람이야 라고 말할 기회를 주는 일을 이제 그만둔 것입니다. 바로 그 침묵. 그것은 당신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불타오르던 불길 속에서 걸어 나오는 소리입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처음에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특히 당신이 늘 관계의 평화를 지키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다른 사람의 감정을 깊이 공감하는 사람이었다면 더욱 그럴 겁니다. 마치 사탕을 나눠주듯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주던 당신에게는 누군가를 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해져 봅시다. 당신은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침내 당신 자신을 버리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침묵은 당신의 방패가 됩니다. 당신의 치유의 공간이 됩니다. 그곳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누구의 판단도 없이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공간이며 누구의 조종도 없이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비로소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냅니다. 혼돈과 혼란의 안개가 당신에게서 그토록 숨기려 했던 것들을 명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기억해내고 평화가 지루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임을 깨닫습니다. 사랑에는 조건과 혼란이 따라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당신을 부수는 것에서부터 걸어 나오는 것이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침묵은 이렇게 말하는 경계선입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드라마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거짓말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조종당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존중 이하의 대우는 받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용납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당신이 반응을 멈출 때, 침묵할 때, 당신의 관심을 거두어 들일 때, 그것은 단순한 경계선을 넘어 하나의 혁명이 됩니다. 당신은 관계의 역학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이 만든 혼돈의 생태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실로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찾아오는 불편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네, 분명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침묵을 선택했다고 해서 곧바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아프고 외롭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가혹한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하고 자문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사람에게서 해독되는 과정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환상에서 해독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한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상상했던 미래, 언젠가는 나타나주리라 희망했던 그 사람의 모습, 그 모든 환상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 슬픔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 슬픔의 반대편에는 명확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침묵의 반대편에는 온전하고 부서지지 않았으며 사슬에서 풀려난 당신 자신이 서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진실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침묵했을 때 그들이 갑자기 폭풍 같은 애정 공세를 퍼붓거나 비난을 하거나 분노를 터뜨릴 때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패닉은 당신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조종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다면 전화를 받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단 한 번만 더 설명하려는 유혹을 이겨내고 그 폭풍 속에 앉아 있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기는 것입니다. 유치한 승리가 아닙니다. 복수도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마침내 깊은 숨을 내쉬는 그런 종류의 승리입니다. 미래의 당신이 과거를 돌아보며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어라고 말하게 될 그런 승리입니다. 당신은 심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치유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은 차가운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빼앗겼던 온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침내 당신 자신을 위해 나타나준 것입니다. 이 말을 꼭 들어주세요. 마침내 자신의 침묵과 함께 앉아있는 법을 배운 사람보다 더 강력한 존재는 없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힘에서 비롯된 침묵은 당신이 더 나은 것, 더 건강한 것, 더 진실한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침묵을 지키십시오. 그 침묵이 말하게 하십시오. 그 침묵이 당신을 보호하게 하십시오. 그 침묵이 당신의 자신감이 다시 태어나는 공간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은 누구에게도 당신의 에너지를 빚지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당신의 평화를 빚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빚이 있습니다.
한 번도 당신에게 박수 쳐주지 않은 사람을 위해 춤추는 것을 멈출 빈말입니다. 당신이 춤을 멈추면 음악이 바뀝니다. 소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당신 자신의 심장 박동뿐입니다. 안정적이고 확신에 차 있으며 자유로운 그 박동. 그것이 바로 침묵의 진정한 힘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시작하고 당신의 평화가 그들의 인정보다 더 중요하다고 결심한 후 잠시 동안은 강해진 기분이 들 겁니다. 마치 감옥에서 탈출한 듯한 해방감마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와 문자, 갑작스러운 보고 싶다는 메시지, 누가 봐도 당신을 겨냥한 SNS의 극적인 게시물들, 매력 공세와 죄책감 자극,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통하지 않을 때 터져나오는 분노. 이것은 정확히 말해 조종, 죄책감, 통제입니다. 사랑이나 걱정, 심지어 사과라는 탈을 쓴 채로 말이죠. 바로 이 순간 당신은 자신이 옳은 일을 했는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갑자기 정말로 당신을 아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변했다고, 미안하다고, 보고 싶다고, 당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토록 인정받고 싶어 애원할 때, 눈물 흘리며 설명할 때, 당신 자신을 줄여가며 평화를 유지하려 했을 때, 그들의 그 마음은 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당신의 말이 무시당하고, 묵살당하고, 존중받지 못했을 때는요. 그렇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변화는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때 그들이 통제했던 공급원, 즉 당신의 관심, 감정, 공감, 충성심, 시간, 에너지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게 되자 느끼는 그들의 불편함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그리워하는 만큼 당신 위에 군림했던 권력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고 당신이 실수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경계선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힘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장, 당신의 명확함, 그리고 처음으로 당신에게 그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미끼를 물지 않을 때 그들의 행동은 가장 날 것 그대로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그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당신의 반응 없이는 순환고리가 없고 당신의 에너지 없이는 드라마가 없으며 당신의 말 없이는 그들이 왜곡할 이야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통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혼란에 의존하여 통제력을 유지했던 사람에게는 가장 큰 위협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은 버텨야 합니다. 당신은 이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같은 곳으로 돌아갑니다. 지치고 혼란스럽고 작아진 당신의 모습으로 말이죠.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그 순환을 끊는 겁니다. 반응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입장 표명입니다. 당신의 거리가 당신의 힘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들의 패닉이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조종이 당신이 잔인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통제력 상실이 당신이 냉혈한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치유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게임의 규칙을 바꾸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이 그들의 펜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쓰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지키고 경계선을 유지하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기로 한 후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당신이 생각했던 자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텅 비고 아픈 침묵입니다. 아직 평화가 아닙니다. 혼란과 죄책감, 그리고 당신에게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과연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는 견딜 수 없는 감정 사이에서 길을 잃은 기분.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한 걸까? 혹시 내가 오해한 건 아닐까? 당신은 모든 대화, 모든 위험 신호, 갈등을 피하기 위해 무시했던 모든 순간을 되감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직감, 기억, 결정을 의심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면의 무언가가 당신을 속삭입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의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조건화된 반응입니다. 당신의 현실을 끊임없이 왜곡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었다면 죄책감은 당신의 기본 감정이 됩니다.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당신 마음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당신은 필요를 갖는 것, 경계선을 갖는 것,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즉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들에게 감정적인 접근을 허용하지 않자 당신의 신경계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혼돈에 익숙하고 살얼음판을 걷는 것에 익숙하며 안전을 위해 다른 사람의 감정을 관리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마침내 침묵할 때, 드라마가 멈출 때, 조종이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을 때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뭔가 빠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갇힌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치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는 방향을 잃게 만듭니다. 지저분하고 감정적입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 죄책감과 슬픔과 혼란이 뒤섞인 이상한 칵테일이야말로 성장이 명확함으로 바뀌기 전에 느껴지는 감각입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영혼 깊은 곳에서 깨어납니다. 무언가 탁하고 맞아떨어지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통제였고 연결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트라우마 유대였으며 당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코 당신 탓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당신의 현실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기억을 의심하기를 멈춥니다. 위험 신호를 오해라고 재해석하기를 멈춥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옳지 않다고 항상 알고 있었던 행동들에 대해 변명하기를 멈춥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너무 과하다는 말이 사실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암호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감정 기복이 사실은 당신의 감정이 무시당했을 때의 정상적인 반응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깨달음,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기억을 다시 신뢰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반응을 살피며 당신의 감정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안개 속에서 걸어나와 말합니다. 아니, 그 일은 일어났어. 그건 진짜였어. 그건 상처였고 나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 이것이 당신의 현실을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생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창조하고 선택하고 건설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외부의 허락 없이도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끼는 버전의 당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당신의 성장을 응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거에 파괴할 뻔했던 것에서부터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감정적 고통은 당신이 용감하게 마주했을 때 지혜로, 경계선으로, 깊이로,
그리고 공감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당신이 잃은 것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찾은 것 안에 있는 선물 말입니다. 진실, 힘,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명확함.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가치를 측정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기 여전히 서 있고 여전히 일어서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진짜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조종으로도, 침묵으로도, 죄책감으로도 결코 빼앗길 수 없는 무언가를 말입니다. 치유의 여정에서 어느 순간 당신의 컴백이 시작됩니다. 거창한 선포와 함께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울을 보았을 때 아주 오랜만에 고통뿐만 아니라 투지, 불꽃, 가능성을 발견하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그것은 이런 소리와 같습니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겠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두려움, 실수할 것에 대한 두려움, 혼자 남겨질 것에 대한 두려움,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은 충성심, 사랑, 의무로 위장하여 당신을 그 순환 속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려움이 당신 미래의 설계자가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펜을 되찾아 다음 장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작게 행동하는 것을 멈추는 장, 당신의 힘을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것을 멈추는 장, 다른 사람의 반응에 대비하는 것을 멈추고 진정으로 당신 자신처럼 느껴지는 삶을 창조하기 시작하는 장. 물론 처음에는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혼돈을 관리하며 평생을 보냈다면 진정한 평화는 오히려 위험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확장입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고요함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한때 거부당했던 공간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컴백은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떠나는 것이 옳았고 당신의 직감을 믿는 것이 옳았으며 외로웠을지라도 당신의 치유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옳았다는 것을 당신 자신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묻습니다. 만약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미래는 묻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두려움은 말합니다. 다치지 않게 작게 머물러 미래는 말합니다. 다시는 아무것도 너를 움츠러들게 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성장해. 당신은 생존 모드로 머물기 위해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담대하고 정직하며 온전하게 살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당신은 명확함과 용기, 그리고 당신 뒤에 있는 것이 당신 앞에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지 않다는 깊은 암으로 나아갑니다. 당신은 이미 가장 어려운 부분, 즉 순환을 끊는 일을 해냈습니다. 이제 당신이 나머지를 쓸 차례입니다. 그것은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진짜이기만 하면 됩니다. 미래는 당신의 흠없는 버전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미래는 당신의 자유로운 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움츠러드는 것을 끝낸 당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바꾸지 않는 당신을 말입니다. 당신은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혼란으로, 애원으로, 당신의 현실을 의심하는 것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장은 닫혔습니다. 이제 무엇이 올까요? 두려움이 아닌 당신이 결정합니다. 당신의 삶은 마침내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 대화를 할수록 상황이 더 꼬이고 나의 진심이 왜곡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감정을 설명하려 할수록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듯한 무력감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침묵의 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혹은 당신 주변에 이야기가 꼭 필요한 분이 떠오른다면 이 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공유가 누군가의 삶에 빛을 더하는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침묵은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가장 강력한 힘이자 가장 정교한 전략입니다. 말이 모든 의미를 잃어버린 순간 당신이 보낼 수 있는 가장 크고 명확한 메시지가 바로 침묵입니다. 이것은 유치한 자존심 싸움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상대를 외면하는 것도 심리 개임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경계선을 세우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너무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을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들으려 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더 이상 당신 자신을 설명하기를 멈추었을 때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말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교묘하게 비트는 사람에게 더는 당신의 감정을 정당화하지 않을 때, 당신의 현실을 멋대로 재단하려는 사람에게 더는 당신의 현실을 방어하지 않을 때, 바로 그 침묵의 순간 당신은 빼앗겼던 힘을 되찾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통제와 조종, 그리고 비난이 기반이 된 독이 되는 관계 속에 있었다면 당신의 모든 말은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었을 겁니다. 당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설명하려 하면 어느새 당신이 문제의 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의 선을 그으려 하면 갑자기 당신은 못된 악당이 되어버립니다. 존중을 요구하면 당신은 너무 예민하고 감정적이며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치부됩니다. 결국 당신은 말하기를 멈추게 됩니다. 패배에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당신을 공격하는 데만 사용되는 그 지긋지긋한 순환에 더는 에너지를 주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이해받으려는 노력을 마침내 멈춘 것입니다. 당신의 현실을 부정하고 교묘하게 당신을 자극하여 폭발하게 만든 뒤 이것 봐, 내가 이렇게 미친 사람이야 라고 말할 기회를 주는 일을 이제 그만둔 것입니다. 바로 그 침묵. 그것은 당신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불타오르던 불길 속에서 걸어 나오는 소리입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처음에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특히 당신이 늘 관계의 평화를 지키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다른 사람의 감정을 깊이 공감하는 사람이었다면 더욱 그럴 겁니다. 마치 사탕을 나눠주듯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주던 당신에게는 누군가를 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해져 봅시다. 당신은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침내 당신 자신을 버리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침묵은 당신의 방패가 됩니다. 당신의 치유의 공간이 됩니다. 그곳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누구의 판단도 없이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공간이며 누구의 조종도 없이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비로소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냅니다. 혼돈과 혼란의 안개가 당신에게서 그토록 숨기려 했던 것들을 명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기억해내고 평화가 지루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임을 깨닫습니다. 사랑에는 조건과 혼란이 따라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당신을 부수는 것에서부터 걸어 나오는 것이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침묵은 이렇게 말하는 경계선입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드라마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거짓말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조종당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존중 이하의 대우는 받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용납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당신이 반응을 멈출 때, 침묵할 때, 당신의 관심을 거두어 들일 때, 그것은 단순한 경계선을 넘어 하나의 혁명이 됩니다. 당신은 관계의 역학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이 만든 혼돈의 생태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실로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찾아오는 불편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네, 분명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침묵을 선택했다고 해서 곧바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아프고 외롭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가혹한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하고 자문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사람에게서 해독되는 과정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환상에서 해독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한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상상했던 미래, 언젠가는 나타나주리라 희망했던 그 사람의 모습, 그 모든 환상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 슬픔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 슬픔의 반대편에는 명확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침묵의 반대편에는 온전하고 부서지지 않았으며 사슬에서 풀려난 당신 자신이 서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진실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침묵했을 때 그들이 갑자기 폭풍 같은 애정 공세를 퍼붓거나 비난을 하거나 분노를 터뜨릴 때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패닉은 당신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조종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다면 전화를 받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단 한 번만 더 설명하려는 유혹을 이겨내고 그 폭풍 속에 앉아 있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기는 것입니다. 유치한 승리가 아닙니다. 복수도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마침내 깊은 숨을 내쉬는 그런 종류의 승리입니다. 미래의 당신이 과거를 돌아보며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어라고 말하게 될 그런 승리입니다. 당신은 심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치유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은 차가운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빼앗겼던 온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침내 당신 자신을 위해 나타나준 것입니다. 이 말을 꼭 들어주세요. 마침내 자신의 침묵과 함께 앉아있는 법을 배운 사람보다 더 강력한 존재는 없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힘에서 비롯된 침묵은 당신이 더 나은 것, 더 건강한 것, 더 진실한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침묵을 지키십시오. 그 침묵이 말하게 하십시오. 그 침묵이 당신을 보호하게 하십시오. 그 침묵이 당신의 자신감이 다시 태어나는 공간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은 누구에게도 당신의 에너지를 빚지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당신의 평화를 빚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빚이 있습니다. 한 번도 당신에게 박수 쳐주지 않은 사람을 위해 춤추는 것을 멈출 빚 말입니다. 당신이 춤을 멈추면 음악이 바뀝니다. 소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당신 자신의 심장 박동뿐입니다. 안정적이고 확신에 차 있으며 자유로운 그 박동. 그것이 바로 침묵의 진정한 힘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시작하고 당신의 평화가 그들의 인정보다 더 중요하다고 결심한 후 잠시 동안은 강해진 기분이 들 겁니다. 마치 감옥에서 탈출한 듯한 해방감마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와 문자, 갑작스러운 보고 싶다는 메시지, 누가 봐도 당신을 겨냥한 SNS의 극적인 게시물들, 매력 공세와 죄책감 자극,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통하지 않을 때 터져나오는 분노. 이것은 정확히 말해 조종, 죄책감, 통제입니다. 사랑이나 걱정, 심지어 사과라는 탈을 쓴 채로 말이죠. 바로 이 순간 당신은 자신이 옳은 일을 했는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갑자기 정말로 당신을 아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변했다고, 미안하다고, 보고 싶다고, 당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토록 인정받고 싶어 애원할 때, 눈물 흘리며 설명할 때, 당신 자신을 줄여가며 평화를 유지하려 했을 때, 그들의 그 마음은 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당신의 말이 무시당하고, 묵살당하고, 존중받지 못했을 때는요. 그렇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변화는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때 그들이 통제했던 공급원, 즉 당신의 관심, 감정, 공감, 충성심, 시간, 에너지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게 되자 느끼는 그들의 불편함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그리워하는 만큼 당신 위에 군림했던 권력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고 당신이 실수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경계선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힘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장, 당신의 명확함, 그리고 처음으로 당신에게 그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미끼를 물지 않을 때 그들의 행동은 가장 날 것 그대로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그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당신의 반응 없이는 순환고리가 없고 당신의 에너지 없이는 드라마가 없으며 당신의 말 없이는 그들이 왜곡할 이야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통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혼란에 의존하여 통제력을 유지했던 사람에게는 가장 큰 위협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은 버텨야 합니다. 당신은 이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같은 곳으로 돌아갑니다. 지치고 혼란스럽고 작아진 당신의 모습으로 말이죠.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그 순환을 끊는 겁니다. 반응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입장 표명입니다. 당신의 거리가 당신의 힘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들의 패닉이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조종이 당신이 잔인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통제력 상실이 당신이 냉혈한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치유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게임의 규칙을 바꾸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이 그들의 펜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쓰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지키고 경계선을 유지하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기로 한 후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당신이 생각했던 자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텅 비고 아픈 침묵입니다. 아직 평화가 아닙니다. 혼란과 죄책감, 그리고 당신에게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과연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는 견딜 수 없는 감정 사이에서 길을 잃은 기분.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한 걸까? 혹시 내가 오해한 건 아닐까? 당신은 모든 대화,
모든 위험 신호, 갈등을 피하기 위해 무시했던 모든 순간을 되감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직감, 기억, 결정을 의심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면의 무언가가 당신을 속삭입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의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조건화된 반응입니다. 당신의 현실을 끊임없이 왜곡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었다면 죄책감은 당신의 기본 감정이 됩니다.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당신 마음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당신은 필요를 갖는 것, 경계선을 갖는 것,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즉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들에게 감정적인 접근을 허용하지 않자 당신의 신경계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혼돈에 익숙하고 살얼음판을 걷는 것에 익숙하며 안전을 위해 다른 사람의 감정을 관리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마침내 침묵할 때, 드라마가 멈출 때, 조종이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을 때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뭔가 빠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갇힌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치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는 방향을 잃게 만듭니다. 지저분하고 감정적입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 죄책감과 슬픔과 혼란이 뒤섞인 이상한 칵테일이야말로 성장이 명확함으로 바뀌기 전에 느껴지는 감각입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영혼 깊은 곳에서 깨어납니다. 무언가 탁하고 맞아떨어지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통제였고 연결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트라우마 유대였으며 당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코 당신 탓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당신의 현실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기억을 의심하기를 멈춥니다. 위험 신호를 오해라고 재해석하기를 멈춥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옳지 않다고 항상 알고 있었던 행동들에 대해 변명하기를 멈춥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너무 과하다는 말이 사실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암호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감정 기복이 사실은 당신의 감정이 무시당했을 때의 정상적인 반응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깨달음,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기억을 다시 신뢰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반응을 살피며 당신의 감정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안개 속에서 걸어나와 말합니다. 아니, 그 일은 일어났어. 그건 진짜였어. 그건 상처였고 나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 이것이 당신의 현실을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생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창조하고 선택하고 건설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외부의 허락 없이도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끼는 버전의 당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당신의 성장을 응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거에 파괴할 뻔했던 것에서부터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감정적 고통은 당신이 용감하게 마주했을 때 지혜로, 경계선으로, 깊이로, 그리고 공감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당신이 잃은 것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찾은 것 안에 있는 선물 말입니다. 진실, 힘,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명확함.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가치를 측정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기 여전히 서 있고
여전히 일어서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진짜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조종으로도, 침묵으로도, 죄책감으로도 결코 빼앗길 수 없는 무언가를 말입니다. 치유의 여정에서 어느 순간 당신의 컴백이 시작됩니다. 거창한 선포와 함께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울을 보았을 때 아주 오랜만에 고통뿐만 아니라 투지, 불꽃, 가능성을 발견하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그것은 이런 소리와 같습니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겠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두려움, 실수할 것에 대한 두려움, 혼자 남겨질 것에 대한 두려움,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은 충성심, 사랑, 의무로 위장하여 당신을 그 순환 속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려움이 당신 미래의 설계자가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펜을 되찾아 다음 장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작게 행동하는 것을 멈추는 장, 당신의 힘을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것을 멈추는 장, 다른 사람의 반응에 대비하는 것을 멈추고 진정으로 당신 자신처럼 느껴지는 삶을 창조하기 시작하는 장. 물론 처음에는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혼돈을 관리하며 평생을 보냈다면 진정한 평화는 오히려 위험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확장입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고요함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한때 거부당했던 공간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컴백은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떠나는 것이 옳았고 당신의 직감을 믿는 것이 옳았으며 외로웠을지라도 당신의 치유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옳았다는 것을 당신 자신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묻습니다. 만약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미래는 묻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두려움은 말합니다. 다치지 않게 작게 머물러 미래는 말합니다. 다시는 아무것도 너를 움츠러들게 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성장해 당신은 생존 모드로 머물기 위해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담대하고 정직하며 온전하게 살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당신은 명확함과 용기, 그리고 당신 뒤에 있는 것이 당신 앞에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지 않다는 깊은 암으로 나아갑니다. 당신은 이미 가장 어려운 부분, 즉 순환을 끊는 일을 해냈습니다. 이제 당신이 나머지를 쓸 차례입니다. 그것은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진짜이기만 하면 됩니다. 미래는 당신의 흠없는 버전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미래는 당신의 자유로운 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움츠러드는 것을 끝낸 당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바꾸지 않는 당신을 말입니다. 당신은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혼란으로, 애원으로, 당신의 현실을 의심하는 것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장은 닫혔습니다. 이제 무엇이 올까요? 두려움이 아닌 당신이 결정합니다. 당신의 삶은 마침내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 대화를 할수록 상황이 더 꼬이고 나의 진심이 왜곡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감정을 설명하려 할수록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듯한 무력감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침묵의 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혹은 당신 주변에 이야기가 꼭 필요한 분이 떠오른다면 이 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공유가 누군가의 삶에 빛을 더하는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침묵은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가장 강력한 힘이자 가장 정교한 전략입니다. 말이 모든 의미를 잃어버린 순간 당신이 보낼 수 있는 가장 크고 명확한 메시지가 바로 침묵입니다. 이것은 유치한 자존심 싸움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상대를 외면하는 것도 심리 개임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경계선을 세우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너무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을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들으려 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더 이상 당신 자신을 설명하기를 멈추었을 때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말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교묘하게 비트는 사람에게 더는 당신의 감정을 정당화하지 않을 때 당신의 현실을 멋대로 재단하려는 사람에게 더는 당신의 현실을 방어하지 않을 때 바로 그 침묵의 순간 당신은 빼앗겼던 힘을 되찾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통제와 조종, 그리고 비난이 기반이 된 독이 되는 관계 속에 있었다면 당신의 모든 말은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었을 겁니다. 당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설명하려 하면 어느새 당신이 문제의 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의 선을 그으려 하면 갑자기 당신은 못된 악당이 되어버립니다. 존중을 요구하면 당신은 너무 예민하고 감정적이며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치부됩니다. 결국 당신은 말하기를 멈추게 됩니다. 패배에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당신을 공격하는 데만 사용되는 그 지긋지긋한 순환에 더는 에너지를 주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이해받으려는 노력을 마침내 멈춘 것입니다. 당신의 현실을 부정하고 교묘하게 당신을 자극하여 폭발하게 만든 뒤 이것 봐, 내가 이렇게 미친 사람이야 라고 말할 기회를 주는 일을 이제 그만둔 것입니다. 바로 그 침묵. 그것은 당신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불타오르던 불길 속에서 걸어 나오는 소리입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처음에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특히 당신이 늘 관계의 평화를 지키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다른 사람의 감정을 깊이 공감하는 사람이었다면 더욱 그럴 겁니다. 마치 사탕을 나눠주듯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주던 당신에게는 누군가를 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해져 봅시다. 당신은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침내 당신 자신을 버리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침묵은 당신의 방패가 됩니다. 당신의 치유의 공간이 됩니다. 그곳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누구의 판단도 없이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공간이며 누구의 조종도 없이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비로소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냅니다. 혼돈과 혼란의 안개가 당신에게서 그토록 숨기려 했던 것들을 명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기억해내고 평화가 지루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임을 깨닫습니다. 사랑에는 조건과 혼란이 따라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당신을 부수는 것에서부터 걸어 나오는 것이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침묵은 이렇게 말하는 경계선입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드라마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거짓말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조종당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존중 이하의 대우는 받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용납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당신이 반응을 멈출 때, 침묵할 때, 당신의 관심을 거두어들일 때, 그것은 단순한 경계선을 넘어 하나의 혁명이 됩니다. 당신은 관계의 역학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이 만든 혼돈의 생태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실로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찾아오는 불편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네, 분명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침묵을 선택했다고 해서 곧바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아프고 외롭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가혹한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하고 자문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사람에게서 해독되는 과정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환상에서 해독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한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상상했던 미래, 언젠가는 나타나주리라 희망했던 그 사람의 모습, 그 모든 환상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 슬픔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 슬픔의 반대편에는 명확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침묵의 반대편에는 온전하고 부서지지 않았으며 사슬에서 풀려난 당신 자신이 서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진실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침묵했을 때 그들이 갑자기 폭풍 같은 애정 공세를 퍼붓거나 비난을 하거나 분노를 터뜨릴 때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패닉은 당신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조종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다면 전화를 받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단 한 번만 더 설명하려는 유혹을 이겨내고 그 폭풍 속에 앉아 있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기는 것입니다. 유치한 승리가 아닙니다. 복수도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마침내 깊은 숨을 내쉬는 그런 종류의 승리입니다. 미래의 당신이 과거를 돌아보며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어라고 말하게 될 그런 승리입니다. 당신은 심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치유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은 차가운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빼앗겼던 온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침내 당신 자신을 위해 나타나준 것입니다. 이 말을 꼭 들어주세요. 마침내 자신의 침묵과 함께 앉아있는 법을 배운 사람보다 더 강력한 존재는 없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힘에서 비롯된 침묵은 당신이 더 나은 것, 더 건강한 것, 더 진실한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침묵을 지키십시오. 그 침묵이 말하게 하십시오. 그 침묵이 당신을 보호하게 하십시오. 그 침묵이 당신의 자신감이 다시 태어나는 공간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은 누구에게도 당신의 에너지를 빚지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당신의 평화를 빚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빚이 있습니다. 한 번도 당신에게 박수 쳐주지 않은 사람을 위해 춤추는 것을 멈출 빈 말입니다. 당신이 춤을 멈추면 음악이 바뀝니다. 소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당신 자신의 심장 박동뿐입니다. 안정적이고 확신에 차 있으며 자유로운 그 박동. 그것이 바로 침묵의 진정한 힘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시작하고 당신의 평화가 그들의 인정보다 더 중요하다고 결심한 후 잠시 동안은 강해진 기분이 들 겁니다. 마치 감옥에서 탈출한 듯한 해방감마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와 문자,
갑작스러운 보고 싶다는 메시지, 누가 봐도 당신을 겨냥한 SNS의 극적인 게시물들, 매력 공세와 죄책감 자극,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통하지 않을 때 터져나오는 분노.